네, 그럼 저희 시간의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건지 상승률 상위부터 만나보시죠. 네, 그럼 먼저 코스피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스컴이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총은 300억 정도 되는데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신기계 같은 원전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진도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G2파워, 이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보성파워텍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도 시간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하락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넥스틸이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오늘 급등을 했던 신세계건설 그리고 코오롱글로벌까지 시간외에서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보시면 나노캠텍이 4% 빠지고 있고요. 오늘 급등했던 진영도 지금 시간외에서는 3% 넘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박수범 이사 그리고 최준욱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간 외 이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앞서서 원전 관련주 이야기도 나눠봤었는데 SMR 관련주가 지금 시간 외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는 또 최근에 좀 호재가 많잖아요. 지금 SMR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는데 좀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원전 관련 주들에 대해서는 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좀 약간 게으르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체코의 원전이 지금 사기를 네. 지금 이제 수주할 가능성이 한국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지금 손익분기점이 못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킬로와트당 이제 13,000달러에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프랑스의 이제 전력공사 EDF 쪽에서는 7,000달러가 좀 넘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를 썼냐면 3,000달러가 조금 넘어서는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손익분기점이 넘기기 상당히 좀 힘들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저가로 이제 수주를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정부도 마찬가지고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단 수주를 바꿔보자라는 개념인 것 같고요. 이 체코 원전을 통해서 주변 국가인 동유럽 쪽에 루마니아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원전에 대한 좀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좀 베네핏을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체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주할 확률이 저는 거의 99%라고 보고 있는데 수주를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위 얘기해서 이제 장사를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주 물량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저는 전략당, 두사 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우진 엔텍을 비롯한 여러 관련 종목들을 다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공시가 나오면 바로 차익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G2파워,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일진파워 같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신세계건설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3%대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500억 원 규모 추가 조달 공시가 있었거든요. 자금 확보 이후에 시간에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점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본부장님? 일단 지금 6천억 원 좀 넘게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라는 이슈가 일단 나온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이 자본증권을 가지고 신세계건설이 좀 하려는 사업 목적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엔 지금 이제 재무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지금 이제 실적만 놓고 봐도 그렇고 결국 지금 부채 비율만 한 800%가 넘는 상황인데 유보율 한 30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비해서 부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자본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부채를 일부 좀 200% 아래까지 일단은 좀 내려주면서 좀 재무에 대한 안정성 부분들을 좀 특화를 시키려는 부분들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이 부분들이 결국 이제 주가에는 어떤 식의 방향성으로 좀 움직일까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성격 중에 하나는 일단은 지금 신세계건설이 실적도 좋지가 못하는 상황이고 또 건설 업황도 부진한 상황에다가 지금 신규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계속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매출적인 부분들이 다시 상승을 하기에는 분명히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신세계건설이 지금 어느 정도 재무에 대한 안정성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주가의 안도감으로 좀 작용을 해줄지 아니면 지금 실적 부분들이 돌아서기에는 다소 좀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오래 걸리는데 일단 부채 비율을 낮춰가면서 어느 정도 자금성 확보를 해서 새로운 좀 건설 투자라든지 인프라 투자 부분들을 좀 늘리려는 그런 계획이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신세계건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는 아직은 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좀 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시간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일단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은 일부 차익 매물이 그렇게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장 시작을 하고 나서 일부 눌림이 나와도 다시 저는 좀 반등도 나올 가능성도 좀 높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지지 라인이 저는 한 11,600원대는 일단은 신세계건설이 지켜주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일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세를 좀 유지를 해줄지 이 여부가 좀 촉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공시 내용들도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주주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 다음으로는 TJ 미디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그 현대랑 기아가 차량용 노래방 서비스 관련된 특허를 등록했다라고 네. 합니다. 되게 또 신선한 이슈예요. 그러니까요. TJ 미디어가 장중에는 좀 올랐다가 지금 시간외에서는 약세를 좀 그리고 있기는 한데 차에서 좀 혼자 운전하면서 노래 좀 많이 부르시나요, 이사님? 항상 부르죠. 저는. 잠재 고객이시네요, 지금. 그렇죠. 네. 차 그런데- 안에서 노래 부르는 거 네.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되게 신선한 이슈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또 시간외에서는 왜 지금 빠지고 있는지 이유를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이제 뭐 재무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는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TJ 미디어가 워낙 또 상장한 지도 오래되었고, 저도 어렸을 때는 뭐 노래방도 많이 갔었지만 거의 다 보면 TJ 미디어가 거의 시장의 거의 한 70%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뭐 TJ 미디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뭐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최근에는 뭐 거래량도 별로 없었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뭐 이런 호재라면 호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오면서 다시 거래량을 좀 형성했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추세적인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데 딱 내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급등 신호가 좀 나와줘야 돼요.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규 매수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TJ 미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엑시트 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잡을 건지를 좀 고민해야 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정확한 주가 움직임, 일봉의 움직임을 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더라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올라오면 무조건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일단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움직임들, 혹시나 또 뭐 숏커버링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제대로 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줄지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현재 홀딩 내일 시장에서 결론을 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만한 조언은 아무튼 투트랙입니다. 올라가면 홀딩, 내려가고 다시 제자리로 오면 정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시간의 특징주들 저희가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상담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가온치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9,000원에 12%. 네, 시청자님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예, 한 두 달 한 달 정도. 좀 넘었나 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들어와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셔서 연락 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그럼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앞서서는 칩셋 미디어 상담 도와드렸잖아요. 오늘 두 종목 모두 급등을 했는데 본부장님 의견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이제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회사거든요. 일단 지금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지금 반도체 쪽에 좀 일부 수급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아직까지도 이 메가 트렌드 자체는 반도체도 일단은 그 안에 속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일단 시스템 반도체 쪽, 특히 이제 가온치스라든지 칩셋 미디어가 일전에 좀 굉장한 좀 급등세를 보여줬고 그러다가 지금 어느 정도 재료가 좀 소멸이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일부 낙폭을 좀 키워주고 있는데 오늘 재차 좀 반등이 나와줬단 말이죠. 일단 이제 재차 반등이 나와줬는데 일단 기관이랑 뭐 연기금이 다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와줬다라는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조금 더 이끌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가온치스에 대한 펀더멘탈 부분들은 다소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제가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만 좀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저는 앞쪽에 저가 부근에서 고가 신고가 라인까지 올릴 때 당시에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느 정도 좀 막대한 자금을 써가면서 가온치스의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라는 부분들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일부 지금 고점을 찍고 쭉 빠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빠지는 부분들의 거래 대금들이 많이 좀 줄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일부 차익은 분명히 나오긴 해왔겠지만 일부 차익이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분할 매도만 좀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경우는 일부 비중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적정 좀 주가에 어느 정도 좀 과열권을 좀 희석을 시키면서 한 번 더 좀 재차 추가적인 좀 매수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충분하게 매수가 이상까지는 좀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99,000원대까지는 좀 버텨볼 만하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99,000원대까지도 가온치스가 돌파 이후에 확실하게 좀 지지 안착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앞전 좀 장대 항봉의 한 중심 라인들 한 11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성장 여력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목표가는 그렇게 좀 설정을 하시면 되시고 저는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가장 베스트 구간들은 66,000원대입니다. 일단 66,000원대 그리고 이제 65,000원대 이 라인을 벗어나질 않아야만이 가온치스가 추가적으로 좀 성장 동력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만약 이 라인을 좀 이탈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아래 2년선이 지금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2년선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래까지 좀 매물을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5만 원대까지도 밀린다라는 건데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손실률이 꽤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 한 65,000원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이 안에서 좀 투자 대응을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만 원에서 99,000원 사이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우리 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조일 알미늄이고요. 네. 3,309원에 매수했고 비중은 30%요.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네. 코로나 전에 사서. 네, 그럼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실까요? 이게 제가 샀던 그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하는 건지 네, 알 수가 없어서. 네, 한번 그 부분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네, 조일 알미늄 과연 지금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그리고 긍정이네요.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좀 비중도 꽤 있으신데 네네. 3,300원 과연 가능할까요?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 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해외 쪽에서 현물에 대한 선물 거래를 하는 곳이 보면 뭐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던의 LME 시장이 좀 유명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보면 이제 미국 시카고에 있는 CME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뭐 물론 이제 코맥스 뉴욕 쪽도 있긴 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이 좀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철금속에 대한 시세를 정확하게 알려면 영국의 LME 시장을 좀 보는 게 정확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잠깐 저도 지금 LME 시장의 지금 알루미늄 가격대의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쭉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톤당 지금 2,640파운드에서 지금 2,700파운드까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일 알미늄을 비롯해서 3일 쪽도 마찬가지고
제가 최근 알루미늄 쪽에서의 주가 움직임들, 조일은 솔직히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상하 알루미늄이죠. 상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최근 3일 동안 주가가 잘 올라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날만 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갔었는데 6%, 5%로 좀 마감이 되었고요. 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13%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런 사마 알루미늄이 대장주로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준다면은 물어보신 조일 알루미늄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알루미늄 회사들은 뭐 계속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LME 시장에서도 지금 톤당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재고 자산에 대한 이제 또 재평가와 그에 따른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좀 주가가 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단기 상승 흐름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수급도 현재 지금 그전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지금 뭐 소외되어 있었죠. 투자자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4월 달부터 해서 이제 거래량이 좀 형성되면서 평균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좀 행보 구간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납부 ASP가 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일 알루미늄이 2분기, 3분기 하반기 실적도 기대된다.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거는 곧 주가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리고 3,300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혹시나 좀 여유가 좀 되신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 매수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매수가까지도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봤는데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좀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랄게요. 네, 조일 네, 알루미늄 감사합니다. 네,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인텍플러스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36,600원에 네. 10%예요. 아, 이거 몇 달 전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를 사고 나서 네. 그 손절가를 알았었는데 네네. 뭐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손절가를 놓쳤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더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음. 네, 저희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전문가님이 손절하라고 하면 그냥 끊어낼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손절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이제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만약에 그 시장님처럼 그 매수가로 가지고 있고 비중이 10% 정도로 하게 되면은 저는 한 번은 좀 도전은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만 놓고 봐도 지금 계속해서 저점이 밑꼬리가 달리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구간대까지 거의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리테스트를 계속해서 3번 정도 거친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리테스트를 3번을 거치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 반등 여파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들도 다소 좀 많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 측 같은 경우도 2.5D 패키징 물량을 일단은 지금 수주를 했을 가능성도 높고 또 올해 하반기 SK 하이닉스 향해 좀 HBM 쪽 검사 장비 쪽까지도 일단 이야기가 좀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좀 낮은 2차 전지 사업부 같은 경우도 일단 성장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지금 시장의 흐름과는 그렇게 많이 비껴나가고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앞쪽에 좀 워낙 주가의 좀 시가총액 밸류 대비했을 때 모멘텀 현재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일부 차익 매물이 지금 기관 쪽이나 연기금 쪽에서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뭐 중장기평은 전부 다 깨진 상황이다 보니까 손절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 뭐 월봉이나 주봉으로 놓고 보면은 한 번은 좀 추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라인이 저는 한 24,300원에서 24,000원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인텍플러스가 지금 25,700원이니까 이
이격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하게 되면 저는 한 24,300원에서 24,000원대를 좀 지켜주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만약 이 부근에서 지켜주면서 좀 횡보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한번 10% 좀 추가하면서 진행을 해서 평단을 좀 확 낮추셔가지고 일부 반등이 나올 때 보합이라든지 좀 약수익으로 좀 나올 수 있는 투자 전략도 좀 충분히 잡아올 수가 있다. 네, 다만 이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는 좀 과감하게 좀 저는 좀 손절을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 이 라인을 지켜준다 할 경우에는 한 번쯤은 좀 추가 대응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텍 플러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좀 현명한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됩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65님이신데 리가캔 바이오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65,000원, 그리고 비중이 20%인데 자꾸 내려가네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Y바이오랑 MOU를 체결했는데 Y바이오는 상승을 했는데 리가캔은 좀 힘이 없거든요. 이 종목은 좀 유망주로 꼽으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왜 이렇게 좀 힘이 없는 걸까요? 뭐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술적인 의미와 투자 심리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리가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 쪽으로 해서는 이제 국내에서 거의 탑픽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미국에서 종양 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스코가. 그래서 이번 달 31일부터 시작되는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리가캔 바이오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좀 올해는 업종 간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쪽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지금 암학회가 미국에서 뭐 열렸지 않습니까? 4월달이었나요? 3월달이었나요? 그때 열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열리고 난 다음부터 제약바이오주들이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주가가 움직이려면 첫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의 주가가 좀 정상을 좀 찾아가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살아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리가캔 바이오의 ADC에 대한 관심도도 다시 부각될 거고, 그에 대한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주가 움직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좀 내려왔어요. 근데 좀 재밌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좀 약하면 같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주가를 추적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 좀 있었던 부분인데, 물론 지금 현재는 뭐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는데도 또 불구하고 오늘 좀 주가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봐야 뭐 1.3%입니다. 마이너스 1.3%니까 이 부분들을 뭐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정도 가격까지 좀 조정을 받는다면 충분히 저는 다시 한 번 더 반발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는 상승 추세로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뭐 삼성바이오 에피스 이제 자회사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CMO 사업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생산 캐파를 늘리면서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서프라이즈 실적이 너무 좋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저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올라올 거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까지 주가가 움직여준다면 더 금상첨화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셀트리온이 살짝 반등은 좀 보여줬어요. 근데 확실한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동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유럽 쪽 시장도 마찬가지고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증가할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서장전 의장이 지금 대략 한 2,700개 정도의 병원을, 미국에 있는 병원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멘트라 때문에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소정이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날 거고,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면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가 저는 리가캔 바이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가 좀 내려가고 안 좋았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섹터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수급이라는 거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을 해석하셔야지 갑자기 뭐 리가캠 바이오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성장 스토리가 없고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타 등등의 뭐 악재가 있어서 내려가는 건 아니다. 단순하게 투자 심리가 약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최근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쪽, 뭐 SK 하이닉스 쪽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쪽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좀 소외된 부분이지 저는 주도 업종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기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오늘 뭐 거의 보합이죠. 예, 보합 정도고 22평선을 살짝 일탈을 하긴 했는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빠르면 이번 주에는 7만 원을 넘기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한 상승 추세를 만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다 왔어요. 네. 우리가 42kg의 마라톤 있으면 이제 40kg까지 왔기 때문에 네. 2kg만 가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절대 팔지 마시고 가만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홀딩 의견 남겨주셨고요. 계속해서 4355번님 파세코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9,300원대 5%입니다. 여름 수혜주라서 매수했는데 잘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수혜주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종목이네요. 그러니까요. 여름 테마주였잖아요. 네, 창문형 에어컨으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네네. 최진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잘 매수하신 거 맞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파세코만 놓고 보면은 여름 수혜주보다는 한파 수혜주로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난로 그 이름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난로 수출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에요. 러시아라든지 뭐 미국, 중동 쪽으로는 생각보다 수출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기업이고 그 수출로 통해서 이미 지금 매출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지금 시장 쪽, 해외 시장 쪽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좀 저비율은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좀 파세코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부분들은 앞전에 이제 앵커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창문형 에어컨이죠. 네. 이 창문형 에어컨의 빌트인 이런 쪽이 좀 가구 수요가 증가해 줄 거라는 부분들이 파세코 쪽에서의 좀 수혜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은 많은데 사실 이제 성격, 이 수급적인 면만 놓고 보면은 저는 한파 쪽에 조금 더 강한 경향이 테마가 좀 심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름 수혜주로서 파세코는 일단 저는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정말로 테마를 보고 생각을 하고 파세코를 미리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벽걸이 에어컨 부분들의 수혜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B2B 쪽에서의 실적 성장은 지금은 기대를 해보긴 힘들고요. 반대로 이제 B2C 쪽 같은 경우는 판매 채널이 일단은 좀 확대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안정적인 좀 매출은 일부 회복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특히 여름보다는 겨울 쪽이 조금 더 매출이 좀 극대화가 된다는 거.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시고 지금 뭐 수급적인 면만 봐도 개인들이 지금 이틀간의 매수세에 들어와주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 외적으로는 지금 수급적인 면이 크게 잡히고 있는 모습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수급이 크지가 않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단주 거래로 주가는 꾸준하게 밀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다만 내가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도 저는 오히려 파세코를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지금 일단은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은 앞전에 좀 저가 라인까지는 손저가 라인으로 좀 보시고 만약에 8,35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 다만 좀 어느 정도의 좀 테마가 실리면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 시가총액 또 높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좀 강한 반등이다. 그럴 경우에 11,000원대까지도 저는 좀 갈 수는 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줄 만한 이슈가 계속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단기 테마로만 좀 보시고 손절 라인을 좀 명확하게 잡고 투자 전략을 좀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세코 좀 자세한 상담 도와드려 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0071님의 문자도 도와드릴게요. 사막 콘덴서 갖고 계신데 매수가 53,700원, 비중이 15%입니다. 상승 가능성이 있을지 보유할지 손절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고점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근데 지난달에 참 잘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밀리는 건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들고 있어야죠. 들고 있어야 그래요? 되고 일단 뭐 사막 콘덴서 하면 콘덴서를 많이들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MLCC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MLCC가 지금 현재
유리기판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 수요도 많이 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MLCC가 지금 현재 보면 뭐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전기차라든가 뭐 이런 쪽에도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갑니다. MLCC가. 그래서 MLC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제품 자체가 상중하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퀄리티의 프리미엄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각 저가의 제품들이 있는데,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MLCC 시장에 있어서 저가와 중간 정도의 가격대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좀 바라보시면 되고, 일단 고가의 제품은 누가 생산하고 있냐? 삼성전기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주가 움직임이 좀 좋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MLCC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뭐 16만 2,900원으로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더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할 여력이 있고 52주 신고가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데, 아무튼 사막 콘덴서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가면은 자연스럽고 뭐 바늘이 가면 실이 가듯이 뭐 그런 관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움직임들 자체가 뭐 거래량도 그렇고 최근에 좀 잘 4월 달까지 올라오다가 5월 달 같은 경우에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 번 더 5만 원을 넘기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움직임도 뭐 좀 현재는 조금 약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전에는 이제 외국인들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매집을 해왔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매집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이 확실하게 지금 현재 물량을 줄이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다만 대응을 잘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현재는 사모펀드에서 계속 홀딩하시고, 저는 목표가를 정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는 이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한 6만 원까지는 좀 들고 가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매수가가 좀 높으시다면 추가 매수하시가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네, 다양한 전략 만들어 드려봤습니다. 사막 콘덴서에 대한 내용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S 일렉트릭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만 7천 원에 100%. 오, 100%요? 예, 아, 여름까지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8월 달까지 한번 갖고 와보려고. 네. 일단 우리 청자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8월 네. 달까지 가져가고 싶으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그 그러니까 부분에 30만 원까지 갈라가 8월 달까지 가. 30만 원이요? 원이요. 와.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네.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LS 일렉트릭. 어. 오, 중미 불견도 있네요. 네, 그럼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우리 청자님 일단 수익 중이시고 비중도 100%입니다. 8월 달까지 가능할까요? 30만 원. 일단 네. 저는 이게 이제 원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면은 네네. 더 욕심나고 아, 그쵸. 네, 더 가져가고 싶고 더 예.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물론 지금 시장에서 변압기 관련주더라든지 뭐 전선 관련주들 굉장히 좀 트렌드가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뭐 슈퍼사이클이 들어와줬다라고도 봐도 무방한데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업에서도 이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좀 선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최근에 KOC 기업인가요? 이 특수 변압기 업체를 또 인수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변화된 좀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시키면서 이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의 좀 어떻게 좀 공략을 좀 넓혀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다소 좀 사업성인 면만 놓고 보면은 다소 긍정적으로는 바라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수급적인 면만 놓고 봐도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지금 가격에서도 들어와주고 있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와준다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열려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는 보는데 일단 지금 매수가 대비 저는 비중이 100%면은 꽤 수익이 지금 굉장히 크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LS 일렉트릭을 8월 달까지 가지고 가겠다 하실 경우에는 저는 일단 물량을 조금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이게 한순간에 정말로 워낙 지금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너무나도 밸류가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오버행 물량이 좀 쏟아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계속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좀 쉬어가는 길목 구간도 만들어낼 텐데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일단 뭐 물량 50%가 됐든 아니면 좀 나는 50% 이상을 가지고 가고 싶다 할 경우에 한 30% 정도만 매도를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일부 좀 수익을 좀 챙기시고 이제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해볼 가능성은 좀 높다고는 보고 있는데 사실 30만 원대까지는 올라가는 게 순탄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분명히 올라가면서도 고점 차익 매물도 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일단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 이슈는 계속해서 잡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잡아본다 하게 되면 이 이슈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수급적인 면들, 뭐 전선이나 전력기기 쪽의 섹터를 봤을 때 수급이 앞전보다 좀 많이 끊기는 모습들이 보여질 경우, 그럴 경우는 일단은 저는 조금씩 분할 매도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수급적인 면이 분산화가 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신재생 쪽으로도 이동이 되어 있고 원전 쪽도 이동이 되어 있고 최근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엔터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콘텐츠 쪽에도 수급이 지금 다변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급이 일부 빠져나가는지, 특히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 그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로 저는 좀 수익금을 챙기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 일단 8월까지 30만 원은 모르겠지만 8월까지 저는 일단은 그래도 홀딩은 해볼 수 있는 그런 평당 구간이다라고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뭐 8월 MSCI 편입 후보에 LS 일렉트릭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보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참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고요. 네네. 비중은 85%고 매수가는 19만 8천 원. 비중이 정말 높으시네요. 3년 넘었거든요. 네, 3년 동안 들고 계셨으면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24만 원부터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요즘에 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참 잘 가는데 그렇죠. 종목 네. 선택을 잘못하신 걸까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이게 뭐 원래는 이게 지주사잖아요, SK가. 네. SK가 지주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SK 지주사도 좀 잘 움직이는 편이긴 합니다. 뭐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더블 카운팅을 좀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지주사보다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오히려 좀 멀티플을 많이 받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저는 그래도 SK 지주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이라면 홀딩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에도 뭐 두산 피오셀이라든가 두산에서 지금 현재 뭐 두산 밥캣, 뭐 두산 뭐 로보틱스, 두산 그룹주들이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두산 지주사도 요즘 주가가 엄청나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더블 카운팅이라는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의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를 막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제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SK가 지금 현재 SK온이라든가 이제 2차 전지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는 있지만 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뭐 SK 스퀘어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자회사들도 뭐 SK텔레콤도 마찬가지지만 자회사들도 좀 분위기가 괜찮아요. 물론 지금 현재 뭐 일부 회사를 좀 매각을 해서 좀 더 이제 건전화시킨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뭐 건전화시킨다면 그만큼 캐시카우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SK가 아무래도 그에 따른 이제 자회사 매각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SK 지주사를 좀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면서 물타기를 하시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85%까지 좀 오셨고 그 부분들을 저는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튼 좀 끈기 있게 좀 버티셨는데 이제부터는 좀 해피하게 생각하셔도 좀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아무튼 뭐 매수가보다는 제가 봤을 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직까지 좀 이평선을 좀 돌파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평선만 좀 돌파해서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평선을 좀 돌파해서 올라가시게 된다면 저는 그래도 한 20만 원까지 다시 한번 좀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홀딩을 좀 하시고 그리고 계룡산에서 좀 돌 좀 닦는다 생각하시고 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매수가 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또 말씀을 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조금 기다리시면서 꼭 수익 내실 수 있기를 저희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혜정님께서 한주 라이트 메탈 갖고 계신데 매수가가 3,400원 그리고
비중이 5%입니다. 오늘 조금 올랐는데 유무상증자가 있는데 해야 될지 고민되네요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증자 이슈 나오고 급락했을 때도 손절을 좀 안 하셨거든요. 네. 네, 다행히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지금 유무상증자 좀 참여를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한주라이트 메탈 같은 네. 경우는 일단 뭐 최근에 좀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규모 증설을 투자를 단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일단 이제 초경량 그 알루미늄에 대한 부품을 좀 제조를 하는 기업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대규모 캐파 증설을 하려는 부분들은 그 현대차의 좀 EM 플랫폼 있잖아요. 그 EM 플랫폼에 있어서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증자 이슈를 좀 내보내면서 대규모 지금 투자 단행을 좀 진행을 하는 걸로 좀 판단이 들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일부 들어와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에 있어서 좀 실적 부분들이 찍히기에는 시간은 분명히 걸릴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지금 현대차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주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도 발맞춰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일단 다소 긍정적으로는 여파가 좀 전해질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눌리기는 했지만 사실 거래대금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와 준 모습은 아니거든요. 일단 거래대금들이 좀 강하게 들어와 주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다시 한 번 더 재차 좀 밀릴 가능성은 좀 높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좀 기술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 지금 일봉상에서도 채널링 안쪽에 지금 계속해서 위치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강한 저항이 한 2,500원대로 지금 판단이 들거든요. 2,570원대로 보이는데 여기를 만약에 한주라이트 메탈이 좀 강하게 대금을 실으면서 돌파를 해줄 경우에는 일단 저는 위에까지 좀 크게 열려 있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긴 호흡으로 좀 가지고 가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1차적인 저항대 좀 강한 관이 한 2,500원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라인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좀 단기 2평, 5일 2평을 지금 타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2평선을 타면서 지금 이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무난하게만 상승이 들어와준다 하게 되면은 골든크로스 초입까지도 좀 만들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크게는 열려있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의 그 시가 라인은 일단 이탈 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시가 라인을 이탈하고 나서도 내가 한주라이트 메탈을 앞으로 좀 사업성을 보고 가지고 간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최종 손절가 한 1,900원대로 좀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그 라인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자와 유튜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운수 대통 시간 이어지는데요. 오늘 박병준 매니저 출연이죠. 린드먼 아시아가 오늘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네.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초가 공략주까지 공개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 대통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